오늘 아침 일라디오. 밤사이 마음 졸이면서 뜬 눈으로 지샌 분들 많으실 겁니다. 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많은 비를 쏟아붓고 강한 바람이 지났습니다. 곳곳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고 지금도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는데요. 태풍은 동해상으로 진출했지만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더 쏟아질 전망이라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바깥 상황 걱정되는 분들 있겠지만 비가 완전히 그치고 바람이 잦아들 때까지는 반드시 안전한 곳에 머무셔야겠습니다. 부디 큰 피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8월 24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신 곳의 날씨 또 공유하고 싶은 교통 상황 정보 있으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 준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의 다양한 선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농퀴 두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길쭉한 방추형에 우둘투둘한 돌기가 있는 이것은 쓴맛이 특징인 채소입니다. 이것에서 쓴맛이 나는 건 모모르데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열매가 익을수록 강해집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덜 익어서 쓴맛이 덜할 때 유통된다고 하죠. 소비자들은 주로 오돌토돌하고 초록빛이 돌 때 이것을 사지만요. 익은 열매가 덩굴줄기에 매달린 채 가을을 맞이하면 오묘한 느낌의 주황빛으로 익어가기 때문에 담장 아래 관상용으로 이것을 키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맛은 써도 건강에는 좋다고 알려진 이것. 주로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많이 재배되는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도 노래 힌트 준비해봤거든요. 가수 이용 씨의 사랑이야 사랑이야, 그 노래 아시죠? 그 노래 속에 바로 이 채소가 나오더라니까요. 그대가 나를 위해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면 언제까지나 수많은 나라를 그 사랑 보여주고 그 사랑 보여줘.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사랑이야 왠지 모른 척해도 관심이 있는 게 사랑이야. 그대 믿을 수 없어 애타는 마음이 사랑이야. KBS 라디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12호 태풍이 올라왔습니다. 남부지방에 상륙했다가 지금 동해상으로 빠져나갔는데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어제 제주 서귀포 부근을 지나서 포항을 거치고 그리고 또 울릉도 해상으로 지금 빠져나가면서 온대 저기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태풍은 사실상 사라진 상황인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서해안에서 들어오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또 많은 비가 예고된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이런 비들이 이제 농경지 침수나 연안에 있는 양식장에 추가적인 피해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제 폭염 때문에 양식어장 고수온 피해를 걱정했었는데 태풍이 지나면서 이게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양식장 고수원 피해 신고가 중순 들어서면서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해서 최근 행안부에 집계된 신고 건수 이게 21일을 기준으로 보면 248개소 그리고 890만 마리의 폐사가 신고가 됐었습니다. 태풍이 앞서서도 전반적으로 해수면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을 했었고요.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수온도 점차 하강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면 그 고수온에 따른 폐사 현상은 조금 안정이 될까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태풍과 이 정체전선 그리고 22일부터 25일까지 이어지는 대주기 영향으로 수온이 낮아지면서 수온 변동성이 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수온 하강 경향을 고려를 해서 고수온 경보 해제 등의 특보를 또 조정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내일인 24일까지 동해 연안 같은 경우는 남부를 중심으로 냉수대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 수온이 급변할 수 있고요. 또 전국적으로 강수량이 지금 많다는 점에서 연안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많은 양의 담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 24일까지요. 그 고수온 피해를 시작으로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양식장 피해가 또 있지는 않을까 걱정인데 태풍이 이렇게 지나갈 때 어떤 주의가 필요합니까? 일단 수거원은 최근 고수온 영향으로 양식 생물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혼탁해진 사육수 수질이 이게 또 악화되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요청을 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염분의 바닷물 유입 차단과 함께 사육 환경이 호전될 때까지는 사료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조언하게 됐습니다. 또 외상에 의한 양식 생물의 질병 감염에도 주의를 하고요. 만약에 질병 감염이 의심이 되면 수과원이나 수산질병관리원에 문의를 해서 적기에 조치할 것을 또 당부하게 됐습니다. 네. 자, 8월부터 적용될 원유 가격을 놓고 생산자 단체와 마찰을 빚었었죠. 농식품부. 올해 말까지는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리터당 21원 인상을 놓고 농식품부 장관이 행정명령까지 발동하면서 낙농진흥 이사회 소집을 통해서 이 인상안 적용을 이제 늦추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이사회 소집이 불발되면서 인상안이 거두에 지금 적용되게 됐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상황에서는 원유 가격 인상을 놓고 생산자와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을 했는데요. 인상안이 적용된 후부터 곧바로 이제 농식품부가 인구 감소 그리고 유제품 소비 패턴 변화, 수익 개방 확대 등에 따른 낙농산업을 둘러싼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산 원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 말까지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혀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짤 건지 발전 방안에 뭐가 들어갈지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들이 있습니까? 아주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주요 주제들이 나왔습니다. 농식품부는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으로 생산비 연동제 등과 같은 원유 가격 결정 및 거래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생산비 절감 그리고 연구개발 및 정부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이 이제 포함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서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1차 회의를 25일 그러니까 내일 개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목이 쏠리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앞서 2리터당 21원 인상안을 두고서 농식품부는 안 된다는 쪽 그리고 생산자 쪽에서는 생산비 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원유 가격이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첨예하게 사실 대립을 벌였었는데요. 결국 21원 인상안이 적용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후 농식품부가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1년간 운영하면서 생산비 연동제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을 논의를 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정부를 중심으로 전문가, 낙농가 그리고 유업체와 소비자 등의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조속한 제도 개선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밝히고 나선 겁니다. 네.
안 그래도 생산자 단체에서는 이런 농식품부를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방식을 계속 성토해 왔던 터라 중장기 대책이 마련되는 과정에서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12호) 태풍 오마이스의 영향으로 밤사이 곳곳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충현 사무관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태풍 오마이스 오늘 새벽까지 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건가요? 네, 현재 태풍 오마이스는 5시 20분 기준으로요. 울진 동남동쪽 약 83km 해상 부근을 지났고요. 현재 북동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로 보면 오전 9시쯤이면은 온대저기압으로 변화되는데요. 울릉도 쪽 북북서쪽 약 40km 부근 해상에서 소멸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항이나 선박 또 길이 통제되는 곳이 있나요? 네, 현재 통제되고 있는 곳은 항공기 총 86편이 결항이 됐습니다. 김포, 김해, 제주, 광주, 청주, 울산, 포항, 군산 등 전국적인 공항에서 적용이 됐고요. 여객선은 53개 항로 70척 현재 운행 통제된 상황입니다. 목포 제주 구간, 인천 백령 구간, 제주 완도 구간, 부산 제주 구간 등입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같은 경우 울산에서 한 건 정도가 통제됐었는데요. 가상도로 지하차도는 42곳, 도로 10곳, 전치주 차량 83곳 정도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충남, 경북, 경남, 울산 지역으로 통제 지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집이나 상가에 물이 차오른 장면들이 좀 보이던데 집계된 피해 상황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항상 저희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건 인명피해 부분인데요. 네.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 집계된 내용은 없고요. 하지만 태풍과 또 정체전선에 의한 집중호우가 좀 이어졌기 때문에 이재민들 발생됐습니다. 2세대 10분인데요. 경남 통영 지역에서 이재민 발생됐습니다. 지금 대부분 저희가 840세대 1106명에 대한 사전 조치는 이미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재민이 발생되지 않은 것은 참 다행이다 싶고요. 네. 공공시설물의 피해 상황이 조금 있습니다. 경전선 경남 진영에서 진례 구간이 선로가 침수가 됐는데 토사 유입이 돼서 운행 중단된 상황이지만 오전 7시 30분쯤이면 다시 통행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도로 침수 유실 사고가 좀 있습니다. 경남, 부산, 울산, 전남 등인데요. 이 가운데 경남이 좀 6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면 유실됐거나 토사가 유실된 상황의 것으로 현재 조치 중에 있고요. 부산, 울산, 전남 같은 경우 지금 일시 침수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대부분 배수가 완료되거나 조치 중에 있어서요. 곧 복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물이 이제 흙을 쓸고 오니까 선로도 네. 청소가 필요한 상황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태풍은 좀 지나갔다고 봐도 될까요? 지금 태풍은 어느 정도 위력이 올 때부터 저희 한반도 진입될 때부터 큰 위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태풍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기본적인 태풍의 구성 요소는 갖고 있었습니다. 즉 많은 강수 그리고 강한 바람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현재 생각보다 느린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긴 합니다. 오전 9시쯤이면은 울릉군 북북서쪽 약 40km 부근 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온대저기압으로 이제 태풍의 위력을 잃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 태풍의 영향권에 벗어났다 하더라도 우선은 태풍이 지나가면서 진행됐던 기상 상황에 의한 집중 강우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북 지역 그리고 울릉도 쪽 중심으로 해서 추가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네. 지난 주말에 또 비가 꽤 많이 내린 곳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또 조금 더 온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데 지반이 맞습니다. 약해져서 산사태 예보 내려져 있는 곳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집중호우에 이어서 태풍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경남 그리고 부산
울산광역시 중심으로 현재 산사태주의보 경보 발령돼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일부 구간 포함되어 있고요. 경기도 쪽에도 일부 구간이 산사태주의보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산에 오르실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이 있다면은 계획을 좀 취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당분간은 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주까지도 비가 자주 또 많은 양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산간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또 흑경사지 주변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추가적인 산사태 또 축대 붕괴 위험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제보 영상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 꼭 안전한 곳에서 촬영하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위험한 상황인 것 같다 지금 신고나 네네. 도움 요청 어떻게 하면 되는지 끝으로 전해주시죠. 네, 지금 산간 지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갑자기 계곡에 물이 불어나게 되면은 그 물건을 다시 가지러 가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캠핑용품 요즘에 좀 비싼 거 좋은 거 많이 쓰시다 보니까 그 물품 구하러 다시 내려가시는 경우에서도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침수되는 상황에 있는 놓인 물건들이 있다면은 절대로 그것을 수습하러 다시 내려가시거나 위험 구간에 진입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응급 상황인지 비응급 상황인지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당장 내 생명, 내 옆에 있는 분들의 생명을 위급히 뭔가 이렇게 좀 통제를 받을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 판단되시면 119 구조 도움 받으시는 게 맞는 거고요. 이 밖에 태풍이 지나가면서 어떤 안전 위험성이 좀 눈에 보인다. 저건 언젠가 사고가 날 것 같다. 이런 급하진 않지만 위험성이 보인다면은 국번 없이 110번 정부민원 콜센터 번호인데요. 110번 이용해서 전화 신청을 하시면 각종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응급 상황과 비응급 상황을 구분해서 도움을 주셔야 요구를 해주셔야 네.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119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뺏지 않는 거거든요. 생명의 총각을 다투는 119를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밖에도 112 전화하셔도 지금 긴급통화 전부 통화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생각나시는 긴급번호로 전화하셔서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충현 사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안내양 가수 김정현입니다. KBS 1TV에 6시 내 고향이 있다면 KBS 1라디오엔 오늘 아침 1라디오가 있습니다. 정겨운 농어촌 이야기가 있는 오늘 아침 1라디오. 대한민국 유일무이 농촌과 도시를 잇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국민안내양 김정현이 응원하는 오늘 아침 1라디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도시농부들을 위한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도 비가 꽤 내렸는데 수원은 어떤가요? 수원도 비가 많이 내렸고요. 집에서 나올 때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조금씩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좀 슬쩍 넘어가긴 했는데 처서가 지났습니다, 관장님. 이제 가을 김장 농사들 다들 준비하실 것 같은데 부지런하게 좀 배추 모종 심었던 분들 지금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괜찮은 건가? 이거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관장님? 네. 이미 심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김장 배추 모종을 비가 오는데 심어도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비가 오면 땅이 물러 있어서 모종이나 씨앗을 심어도 되는지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번 태풍이 지나가더라도 올해 또 한두 개 태풍이 더 올 수 있다고 하고 또 가을 장마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모종 준비하신 분들은 이게 비가 잠깐 개는 사이에 이렇게 심으실 때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비가 잦을 것으로 예보됐을 때는 넓은 일항 안에서도 심는 자리를 약간 봉긋하게 올라오게 이렇게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심긴 심으시되 대비를 하시라. 그러니까 심는 자리를 좀 더 봉긋하게 올라오게 올려 심으라는 말씀이군요. 네. 배추 모종을 심을 때나 무씨앗을 이렇게 줄뿌림할 때 파종할 자리를 약간 조금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작물이 뿌리가 활착을 해야 할 때 물속에 잠겨 있게 되면 잔뿌리들이 뻗지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뿌리는 산소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에 잠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뿌리가 썩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항 안에서도 심는 자리는 좀 더 올라오게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파종하면 배추는 뿌리를 내리고 이제 활착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기대를 하면서 김장 준비를 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이게 흙 속에 보이질 않으니까 뿌리 활착이 잘 되는지가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좀 밖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활착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모종 상태의 잎에서 새로운 잎들이 이렇게 안쪽에서 돋아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종 상태의 잎들은 뿌리가 활착을 하고 새로운 잎을 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따라서 모종 상태의 잎들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죠. 네. 만약 활착이 안 됐다면 이렇게 잎들이 노랗게 변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비가 좀 세차게 내리면 이게 흙이 튀게 되잖아요. 이걸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관리를 또 좀 꼼꼼하게 해야 병해충 예방도 되는 거라고요. 네, 처서가 지났으니까 이제 병해충들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병해충을 방지해서 모종 상태의 잎들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빗방울이 흙을 튀겨서 모종 상태의 잎 뒷면을 오염시키면 광합성 호흡을 방해하고 또 그 경로를 따라서 병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잎이 무거워져서 또 아래로 처지면 흙에 닿을 수 있고 해가 뜨고 나면 데워진 흙에 잎이 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잎이 처져서 흙에 닿는 걸 좀 경계해야 하는 거군요. 야, 그 잎이 탈 정도로 흙이 뜨거운 거군요. 이게 흙에 지속적으로 비가 그치면 잎이 이렇게 흙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무게 때문에 흙에 지속적으로 붙어 있게 되고 또 이제 검은 비닐을 씌운 경우에는 또 검은 비닐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더 뜨겁겠네요. 네, 뜨거운 상태에서 타버립니다. 자, 이게 비가 오면 일단 흙은 튀는 건데 그걸 예방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모종을 심을 때 모종 주변에 풀을 덮어주어서 흙이 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가 온 뒤에는 분무기를 이용해서 깨끗한 물로 잎 뒷면을 씻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모종 주변은 좀 풀을 덮어두는 게 요령이겠네요. 조금 손이 가긴 해도 이렇게 신경을 쓰고 관리해야 어린 모종이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무씨앗 얘기도 나왔는데 비슷하게 관리해주면 될까요? 네. 무씨앗을 파종해서 잎이 나왔다면 비슷한 방법으로 풀 덮어주시고 잎 뒷면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풀과 같은 유기물을 작물 주변에 덮어주면 그 밑에 다양한 토양 생물들이 모여서 땅을 통기성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해서 산소호흡을 하는 뿌리의 활착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면 비로 다져진 흙들을 이렇게 호미로 긁어주시면 토양 전체적으로 통기성 있게 해줘서 뿌리 활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자, 모종이 이렇게 자라는 시기에 영양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비가 좀 많이 내리면 또 이게 다 흩어져 버리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비가 오는 동안의 영양 관리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물비료, 액비라고 하죠.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가 그치는 사이사이에 액비를 작물 잎 뒷면에 분무해주면 잎 뒷면을 씻어주는 효과와 함께 거름주는 효과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분무기에 액비를 꽉꽉 채워서 이제 흙도 좀 씻고 거름도 주는 그 옆면시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당분간 비가 내린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 시기를 잘 버티고 나면 배추 무가 좀 쑥쑥 자랄 때가 오겠죠? 네. 배추는 기온이 15도에서 20도 정도로 서늘할 때 폭풍 성장을 합니다. 기온이 높을 때는 성장세가 더디기 때문에 폭풍 성장기에 영양 관리를 잘 해서 키워놓아야 수확기를 앞둔 10월부터는 맛이 들기 시작합니다. 웃거름을 퇴비로 줄 경우에는 2주에 한 번씩 그리고 액비로 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줘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네. 이렇게 잘 자라면 또 그걸 먹으려고 불청객이 찾아온다고요? 네. 밭 주변에 산이 있거나 썩어가는 나무 둥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가 내리는 축축한 환경에서 달팽이와 민달팽이가 밤마다 내려와 작물을 먹습니다.
우리가 텃밭에 가는 낮에는 배추나 무잎 밑에 웅크리고 숨어 있다가 밤에 주로 먹이 활동을 하면서 배추에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이 구멍을 누가 뚫어놓나 했더니 달팽이가 먹는 거였네요. 참, 이게 생각지 못한 일이어서 좀 당황하는 초보 농부들도 많으시겠어요. 네, 그래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계란 껍질을 곱게 부셔서 작물 주변에 깔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달팽이와 민달팽이가 뾰족한 계란 표면 때문에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계란 껍질은 칼슘 거름을 주는 것과 같아서 충해 예방과 영양 공급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계란 껍질로 두 가지 효과. 오늘 일석이조의 방법을 2개나 배워갑니다. 자, 김장농사 이렇게 관리하는 법 좀 자세하게 오늘 배웠고요. 그러면 수확 앞둔 과일나무들도 지금 좀 살펴볼까요? 네, 한동안 가물다가 이렇게 갑자기 비가 잦아서 과체류들은 물을 한껏 빨아들이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겉이 갈라지는 열과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 경우 갈라진 부분이 썩거나 병해충이 들어와서 전체를 썩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열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질소 성분의 거름을 좀 줄이고 칼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없는지 배수로를 확인하고 이렇게 배수로가 막힌 곳이 있다면 배수로를 뚫어서 빨리 물이 빠져나가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뿌리 근처에 수분의 급격한 차이가 이런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애초에 심으실 때 뿌리 주변에 풀멀칭을 해두어서 수분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 자, 휴대전화 9726번께서 올해 쪽파랑 갓을 같이 심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배추와 무와 함께 수확하려면 언제쯤에 심는 게 좋을까요? 하셨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간격을 예상해야 수확 시기를 맞출 수 있는 걸까요? 네, 김장 재료들을 김장 타이밍에 맞춰서 심는 방법은 배추나 무를 파종하고 나서 2주 후에 갓과 쪽파를 심는 것입니다. 갓은 씨앗으로 줄뿌림을 하여 재배하고 쪽파는 윗부분은 조금 잘라내고 마른 뿌리를 뜯어낸 다음에 윗부분이 살짝 나올 정도로 심어줍니다. 윗부분을 이렇게 잘라주면 쪽파 잎이 굵게 나오고 또 여러 갈래로 새끼치기를 많이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김장 재료 말고도 이제부터는 이제 봄에 심었던 모든 엽채류를 파종할 수가 있습니다. 상추, 고수, 아욱 등등입니다. 이렇게 이제 미리 이렇게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지금 현재 파종해도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미리 겨울 재배할 마늘 종군을 준비하고 또 이제 양파 모종도 키우기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장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가을 농사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3일 연속으로 비가 올 경우에는 네. 이 지속적인 비로 인해서 뿌리 활착에 문제가 생기고 뿌리가 썩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또 특별하게 또 쓸 수 있는 방법이 물 1리터에 3% 과산화수소 1스푼 정도를 타서 뿌리 주변에 뿌려주는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3일 연속 이렇게 비가 올 경우에 특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인데요. 어려운 기상 여건에서도 애써 키운 텃밭을 지혜롭게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많이 배워갑니다. 박정준님께서 관장님 들깨가 너무 잘 자라서 어른 키만큼이나 크니까 줄기가 꺾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키가 너무 클 경우에는 숨지르기를 해서 위에 부분을 사람 어깨 정도까지만 키우고 잘라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차피 이제 겨순에서 자라온 거기에서 또 이제 꽃이 피고 씨앗이 맺힐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과감하게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 텃밭 가이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젯밤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12호 태풍 오마이스는 지금 포항 부근 동해상으로 진출했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비구름대가 동해상으로 이동하면서 경북 동해안은 아침까지, 울릉도 독도는 낮까지도 비바람이 이어집니다. 비가 완전히 그치고 바람이 잦아들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겠습니다. 태풍은 지나가지만 서해상에는 강한 비구름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오전 동안에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1시간에 70mm 넘는 집중호우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호남과 경남 지역에 최고 200mm, 충청과 경북, 제주도에는 50에서 150mm,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최고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자, 이미 많은 비 내린 지역들에 또 폭우가 예고돼 있기 때문에 추가 피해 없게 잘 살피고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기상예보 계속 확인하면서 안전한 곳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어떤지 먼저 알아보죠.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418명이 나왔습니다. 엿새 만에 1,500명 아래로 내려왔고요. 이 주말에 비해서도 200여 명 정도 줄었습니다. 역시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보이는데, 다만 지난주 월요일에 비하면 140여 명 정도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비해 확진자 수가 다소 줄어든 상황이고요.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수의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네 자릿수 유행 규모가 다음 달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감염 경로를 아직 찾지 못한 확진자 비율이 꾸준히 늘면서 지난주엔 32%가 감염 경로를 찾지 못했습니다. 또 사망자 수도 이달 첫째 주 21명이었으나 지난주에는 50명을 넘기면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걱정입니다. 네. 한편 어제 모더나 백신 101만 회분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백신 수급 상황도 숨통이 튀었습니다. 백신 공급이 다시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정부는 50대 미접종자에게 추가 예약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접종 간격을 6주에서 4주로 다시 단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요? 네, 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어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술실 안에는 그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이 CCTV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수술 장면 촬영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해야 하고요. 또 열람을 할 때는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이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는데요. 이 정당한 사유란 이 수술이 지시되면 그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그리고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 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고요. 이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통과 후 2년 뒤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정치 권력이 전문가들의 영역을 통제하려 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하면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의원과 가족들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를 내놨군요.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국민의힘 그리고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 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 보유 과정에서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총 12명이 나왔고요. 열린민주당에서 1명이 나왔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1건,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의혹이 2건, 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위반 의혹이 4건, 이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 등이었습니다. 이 열린민주당의 경우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1건이 확인됐습니다. 네. 다만 의원 명단은 각 정당에만 송부하고 따로 결과로 발표하진 않았는데요.
열린민주당은 다만 김의겸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이 청와대 대변인직 이 퇴진 이유였던 이 서울 흑석동 상가가 이유로 지목됐는데요. 지난 2018년 이 상가를 25억 7천여만 원에 사들였다가 2019년 34억 5천만 원에 팔았는데 이 시세 차익은 기부를 한 바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이 공직자가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샀다는 비판을 감수할 수는 있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당내 갈등에 대해서 사과했다고요? 네, 국민의힘 내홍의 중심에 서 있던 이준석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당내에 다소간의 오해가 발생했던 지점에 대해 겸허하게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정우원 전 국무총리에게 맡겼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별다른 반대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준석 대표 사퇴 촉구 집회를 예고한 자신의 팬클럽의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양측은 일단 휴전 분위기인데 하지만 윤석열 후보 팬클럽은 결국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긴 했습니다. 또한 후보 간의 논쟁도 붙었는데요. 이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후보 측 인사의 이준석 대표 탄핵 발언이나 이준석 대표를 몰아낸 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거론하면서 여기에 윤석열 전 총장이 배우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미 외교당국이 만나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얘기를 나눴다고요? 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어제 노덕규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이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서울에서 만나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양국은 보건 및 감염병 방역 그리고 식수 및 위생 등의 분야를 콕 집어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북한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북한은 2019년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아서 쌀 5만 톤을 거부한 전례가 있기도 합니다. 다만 북한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외국과의 교역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당장 백신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최근 수해로 식수 부족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서 북한의 행동에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아프가니스탄 난민 관련해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이 미국은 아프간을 탈출한 난민들에게 일단 전 세계 곳곳에 있는 미군 기지를 임시거처로 내줬습니다. 이후 난민들은 코로나 검사와 신원조회 등을 거쳐서 미국행이 결정되는데요.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세계 26개 나라가 임시 난민 수용에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도 이 같은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아주 초보적인 가능성을 초기 단계에 논의한 것은 사실이다라면서 다만 심각하게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한국 정부는 현지에서 한국 사업에 참여했던 아프간인들을 데려오는 문제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 정부에 협력하던 아프간인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전한 피난처를 확보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는 국내에 거주 중인 아프간인에 대해서도 이 기간 만료가 임박한 120명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포괄적인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아기를 주택가 쓰레기통에 유기한 산모가 구속됐다고요? 네. 정말 끔찍한 뉴스인데요. 지난 21일 이 청주시 가경동의 한 원룸 밀집가에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갓난 여자아이가 발견돼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한 남성이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서 살펴보다가 아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네. 발견 당시 아이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로 탯줄까지 달려 있었는데요. 이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서 그제 오전 아이의 친모를 자택에서 붙잡았습니다. 이 친모는 지난 18일 오전 8시쯤 아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아이가 사흘 동안이나 이 쓰레기통에 방치가 돼 있던 겁니다. 구조된 아기는 인근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이 상처가 많고 또 폐혈증 증상이 보여서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친모와 가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네. 자, 도쿄 패럴림픽이 오늘 개막하는군요.
네, 이 패럴림픽이 오늘 개막해서 9월 5일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선수들은 22개 종목 중 14개 종목에서 86명의 선수가 출전하는데요. 특히 이번 올림픽부터는 태권도가 정식으로 채택돼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오늘 162개국 중 81번째로 입장을 하고요. 이 기수는 이 패럴림픽에서만 볼 수 있는 이 보치아라는 종목에 국가대표 선수인 최혜진 선수가 이 경기 보조원이기도 한 어머니와 함께 맞습니다. 또 61살로 대한민국 선수단 최고령인 양국의 김옥금 선수, 2회 연속 패럴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육상의 전민재 선수, 그리고 지난해 투병 끝에 사망한 고 한사연 감독과 약속한 이 4강 신화를 이루기 위해 구슬땀을 흘린 휠체어 농구대표팀 등 꼭 챙겨봐야 할 경기가 많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시고요. 비가 많이 내리거나 바람이 강할 때 반드시 안전한 곳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화요일 순서였습니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6시 15분에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